네, 안녕하세요.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 예멍입니다. 금일은 7월 21일이고요.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또한 앞서 말씀드리기 전에 또 이렇게 댓글로 응원해 주신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. 어제 밤사이 뉴욕 증시가 이 반발 매수세 등에 힘입어서 좀 반등을 큰 폭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좀 큰 기대를 가졌지만 장 초반에 상승세를 보이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아무래도 이 국내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이 코로나19 우려가 지속되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나오면서 0.5% 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코스닥 시장도 0.1% 넘게 하락을 하면서 금일 우리나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러면 금일은 어떠한 섹터들의 이슈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코로나19 이 진단, 이 치료제 관련주와 또 이 원격 진료 이 관련주들이 금일 이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에 이 관련주들이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다음은 조선 섹터인데요. 이 하나투자증권이 지난달에 이 수주잔고가 이 전년비 지표가 28개월 만에 이 플러스로 전환한 데 이어서 이번 달에도 플러스 7.4%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. 최근에 이 후판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점은 이 분명 부담 요인이지만 이 물동량이 늘고 있고 일감도 충분히 확보해 좋은 가격에 이 수주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. 국내 조선소는 이미 올해 수주 목표의 이 87%를 달성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. 아울러 강제 가격이 연초 대비 60%나 올라서 이 조선 업체 실적에 이 큰 부담 요인이 될 전망이나 이 급등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고요. 특히 내년 선박 인도량이 올해보다는 줄어들 전망인데다 이 후판 수입량도 크게 줄어 다시 늘어날 여지가 충분히 있고 이 원자재 대장격인 유가가 이 오펙 플러스의 증산 합의로 이 안정화가 된다면 이 장기적으로 오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면서 금일 조선 관련주들이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다음은 항공주 섹터인데요. 지난밤 뉴욕 증시가 이 반발 매수 유입 속에 최근 낙폭이 가대했던 델타항공이라든가 사우웨스트 에어라인, 유나이티드 항공, 이 아메리칸 항공 등의 이 항공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우리나라 관련 종목들도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선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출산 장려 정책 관련주인데요. 어제 이 중국 공산당과 또 공무원은 합동으로 이 세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구 장기 균형 발전에 관한 결정을 공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해당 내용에 따르면 자녀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이 부부에게 벌금을 물리지 않는 것을 비롯해서 자녀 숫자에 따라 이 주민등록을 신청할 때나 이 학교 입학, 취업 신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와 관련 종목들이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럼 내일은 어떠한 일정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내일은 이 난치성 혈관 그리고 이 대사성 질환 치료제 개발 업체인 큐리클이 내일 코스닥 시장에서 확정 공모가 25,000에 또 신규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또한 내일은 이 세계 최대 이 반도체 업체이죠. 인텔이 2분기 실적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 금요일 오전 6시에 이 발표가 됐고요. 또한 이 트위터 등의 실적 발표가 이뤄집니다. 내일도 우리나라 실적 발표가 이어져 있습니다. 내일은 현대차, 기아, 네이버, 이 포스코 케미칼을 비롯해서 이 아래 보이시는 이 종목들의 또 실적 발표가 이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그럼 금일은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먼저 A 루트인데요. 이 무상증자, 이 권리력 효과 지속과 또 이 자회사의 이 전력 변환 기술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3일 연속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우린기 같은 경우에는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죠.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노뎁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이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 동사의 관계자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이 혼합 현실 기반의 웨어러블 기기인 이 홀로렌즈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고요. 지난해 기준 관련 매출도 인식됐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이 홀로렌즈는 이 가상현실이나 이 증강현실과 달리 이 현실 화면에 실제 개체에 스캔된 이 3D 이미지를 출력을 하고요. 이를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는 이 혼합 현실을 내세우고 있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적인 메타버스 이 기술로 평가가 되고 있다는 소식에 금일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넥스트 사이언스 이 관계사 나노젠의 이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 이 8월 출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24% 넘게 상승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어제 시간에서 나온 소식이었었죠. 이 TNR 바이오팹, 한국산업기술대학교, 또 건국대학교 공동연구팀과 함께 이 3D 바이오 프린팅 인공간을 동물에 이식하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결과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에 게재가 됐는데요. NH투자증권은 이번에 발표한 연구 성과는 이 하이 임팩트 팩터 학술지 내에서 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을 했고요. 또한 현재 진행 중인 J&J 비브라운 코리아 프로젝트에 더해 이 새로운 비즈니스 확장이 가능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면서 금일 또 24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다음은 라이프 시멘틱스인데요. 금일 이 원격 진료 이 테마 상승 속에 이 디지털 헬스 플랫폼 운영 부각과 또 이 하반기에 디지털 치료제 임상 결과 기대감 등이 반영이 되면서 금일 20%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국전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 샤페론의 누세핀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 이상 유효성 확인 모멘텀이 또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18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 원격 진료 이 테마 섹터인 인성 정보도 금일 11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최재형 전 감사원장 관련주인 오픈베이스 11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핑거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버스 대표주자인 로블록스가 국내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이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 동사가 지난 5월에 이 메타버스 스타트업 업체인 피펀지에 10억 원을 투자를 진행하고 이 전략적 협업 관계를 구축한 점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었습니다. 피펀즈는 메타버스 금융 라이프를 표방하는 업체로 지난해 10월 설립이 되었고요. 메타버스 기반 가상 자산 플랫폼인 이 코비타운을 구축한 회사로 알려지면서 금일 11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인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 관계사 비덴트가 이 500억 원 규모의 3호 이 전환사채 발행 결정 속에 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질적 최대 주주의 등극 전망이 나오면서 금일 11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 분할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, 이 말소 등의 사유로 지난 6월 29일부터 이 거래 정지됐던 동사가 금일 거래 재개를 하였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 삼성증권은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 분할 전 동사의 적정 가치는 이 본사 영업 가치에 할인을 적용한 이 두산 밥켓의 지분 가치를 합산하여 이 선정된 가운데 이 시장이 동사를 복합 기업으로 접근하면서 일종의 밸류에이션 할인이 적용되어 왔지만 이 분할로 이 시장은 동사를 이 순수 건설 장비 업체로 접근을 해서 이 할인 해소가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금일 또 10% 넘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첫넷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 코로나 이 신규 확진자
사상 최대치 경신 속에 9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아즈텍 WB, 큐라티스의 코로나19 백신 국내 임상 1상 승인 소식 속에 큐라티스 주식 보유한 사실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금액 9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마지막으로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인 맥스트가 역대 최대 공모주 청약 경쟁률을 달성한 이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액 9% 넘게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럼 시간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MPK인데요. 시장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또 시간에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인성 정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내 코로나19 이 델타 변이 확산 본격화에 따른 이 원격 진료 부각과 또 원격 의료 산업 협의회 이 출범 소식에 시간에서 이 원격 진료 이 테마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이에 따라서 인성 정보 또한 시간에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천렉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약 733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, 유상증자 결정 공시, 그리고 또 이 최대주주를 변경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이 나오면서 시간에서 마찬가지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비피도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지그넉 외 7인이 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한 주식 양수도 이 계약 체결 공시 속에 9% 넘게 또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. 원격 진료 테마 섹터인 라이프 시멘틱스 마찬가지로 7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최재형 전 감사원장 관련주인 한신기계도 시간에서 6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원격 진료 테마 섹터인 비트컴퓨터, 유비케어 모두 5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오타가 나왔는데요.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넥스턴 바이오사이스로 최대주주가 변경 공시가 되면서 시간에서 5%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여기 아래 EV 첨단 소재의 급등 사유와 그리고 아래 SN테크는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. 소프트센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 코로나19 이 델타 변이 확산에 의한 이 원격 진료 테마가 상승을 하면서 시간에서 또 2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제 테마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이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의 위탁 생산을 위한 기술 이전 계약 체결 기사가 나오면서 1% 넘게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우리나라 증시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조금 이번 주 들어서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차분하게 여러분들 원칙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요. 또 지속적으로 나오는 실적 발표에 따라서 여러분들 잘 대응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아무쪼록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. 저는 또 내일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